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4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스토캐스틱, MACD, RSI 지표에 신호를 묶어서 출현 순서대로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그런 신호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식의 질문인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조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20선을 상향 돌파한 뒤에, 자, 이것이 가장 큰 조건이죠. 그 다음에 MACD가 시그널을 상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RSI가 50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렇게 두 가지 신호가 스토캐스틱 신호 뒤에 나와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MACD와 RSI의 그 신호에 대한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 두 개가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의 신호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기 이전에 K 값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값이 80선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먼저 기본적인 신호를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표를 먼저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값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 다음에 MACD, 그리고 모멘텀 지표의 RSI. 세 개의 지표가 올라왔고요. 그 스토캐스틱은 K선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D선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준값도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MACD는 두 가지 선을 다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오실레이터만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준선도 점선으로 바꾸고요. 다음 RSI도 50선만 필요하죠. 그래서 기준선에서 전체를 제거하고 50선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세 가지의 그 지표에 대한 설정이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씩 정의한 것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캐스틱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요. 일단 메모장에 옮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MACD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RSI도 필요하고 이것은 직접 메모장에 써면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S라는 변수에다가요, 스토캐스틱을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변수에 MACD, 셔트와 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선이 필요하죠. 지수 2평에 M, SIG. 그 다음에 RSI 값만 정의하면 되겠죠. RSI에 R 기간이라고 기간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지표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 정의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신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먼저 나왔고 어떤 것이 나중에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bs 언더바 스토캐스틱 bs 언더바 스토캐스틱이라는 변수에다가요, 바신스,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것은 스토캐스틱이 20선을 클로스업 한 경우죠. 클로스업 S, 20. 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20선을 클로스업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입니다. 그 봉의 개수만 비교하면 누가 먼저 나왔는지 알겠죠? 먼저 나온 그 조건의 바신스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신스를 이용해서 지나간 봉의 값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먼저 출현인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MACD가 언제 나왔는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죠. 클로스 업 M, MS. 자, 또 하나 필요하죠. RSI.
RSI가 50선을 클로즈업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의 지표가 각각의 기준값을 지나간 이후에, 상향 돌파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가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요,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가장 커야 할 것은 BS 언더바 STO. BS STO의 값이 가장 커야죠. 자, BS MACD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BS 언더바 STO의 값이 BS 언더바 RSI 이렇게 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이스트 함수를 써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BSSTO냐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우선 제가 메모로 하나 써놓겠습니다. 하이스트 BS 언더바 STO, BS 언더바 MACD, BS 언더바 RSI.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 하이스트라고 쓰지 말고 맥스라고 써야겠죠. 하이스트는 연속된 값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쓰시면 안 되고요. 맥스라는 함수를 써서 이 세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값과 BS 언더바 STO가 같냐라고 물어봐도 현재 위에 쓴 부등호로 쓴 수식과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앞에 코멘트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하셔도 이것은 메모처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은 조건 and not 조건의 항봉전 하면 연속된 그런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있는 신호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것을 복사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정답 145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시고요. 지표 변수에 좀 할 게 좀 많이 있죠. STO1이 일단 필요합니다. 12. STO2가 필요하죠. 5. 그 다음에 쇼트가 12. 롱이 26. 그 다음에 시그널이 9. 그리고 RSI 기간이 있어야겠죠. RSI 기간은 기본 14값을 쓰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죠. 자, 이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 위치를 보게 되면요. 20을 여기 그 스토캐스틱이 20을 클로즈업한 이후에 MACD와 그 RSI가 동시에 그 기준값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직 80선을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그런 조건은 우리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수식이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신호가 잘 나오고 있죠. 스토캐스틱이 먼저 20을 클로즈업한 이후에 두 개의 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그 조건에서 보시면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기 이전에 K 값이 80선을 돌파하면 제외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이것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토캐스틱이 20선을 클로즈업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와 그 다음에 클로즈업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 중에서 스토캐스틱이 80보다 작은 경우를 비교해서 두 개가 같다면 한 번도 80선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것을 한번 쓰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토캐스틱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CNT 언더바 STO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기법도 한번 여러 번, 한 서너 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카운트 신스 함수를 사용하죠. 카운트 신스.
카운트 시퀀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클로즈업 s가 20을 클로즈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 조건은 이 s의 값이 80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이 BS STO와 CNT STO가 같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전체적인 신호가 만족했을 때, 그 만족했을 때까지 아직도 한 번도 82로 스토캐스틱 값이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조건에 추가하면 되겠죠. and BS STO. 자, 마신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은 값이 CNT STO.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신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대로 복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신호들 위치에도 나오겠지만 또 다른 위치에 현재는 신호가 나오지만 80선을 만약 올라갔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신호 밑에는 표시가 안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요. 순질답 145-1로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다 지우고요. 붙여넣기 그리고 적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러면 조금 전의 신호와 한 가지 조건만 다르죠. 자, 이것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다 같은 위치에 나오는데요. 요 위치에서 안 나왔죠. 요 위치에서 안 나온 신호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요 경우 때문에 그렇죠. 20선을 클로즈업한 이후에 80선을 올라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신호에서는 적색 신호가 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께서 조건을 주신 것을 다 한번 서술해서 신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올리셔가지고요. 한 서너 개에서 한 다섯, 여섯 개까지 올리신 다음에 어떠한 순서를 기준으로 어떤 이벤트를 관찰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차트를 관찰할 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그 정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발생할 것은 어떤 주가나 어떤 캔들의 값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먼저 선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의 위치를 찾는 그런 지표들을 쭉 나열해 보시면서 좋은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